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매크로 맡고 있는 소정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비가 무척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시장은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 주 분위기를 어쨌든 한 주 또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크로 말씀 먼저 듣고 주식과 채권 말씀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큰 이벤트였다면 역시 미국의 고용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직접적으로는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과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한 22만 명 증가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어쨌든 호실적을 내었습니다. 실업률이 조금 올랐다라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노동 참여율이 같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용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그 임금 수준이 전월비 한 0.2%로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금과 관련된 인플레이션 압력은 생각만큼 크지 않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가 양호하게 낮고 실업률도 여전히 안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연준은 계속해서 통화정책 정상화 의지를 계속해서 밝히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입니다. 통화정책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이 성장이라든지 고용 이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물가도 못지않게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발표되는 물가 지표에도 같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에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가 한 1.9%에서 1.7%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저희 쪽 생각으로는 고용 지표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제유가 조정에 대한 이러한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있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 역시 유가의 하락, 원자재의 조정 압력으로 인해서 지난달과 비슷한 5.5%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라고 있습니다. 이것의 얘기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좋아지긴 했지만 물가 수준을 감안해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빠른 금리 인상이라든지 통화 긴축까지는 연결시키기엔 다소 무리다라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 쪽 생각으로는 물가보다는 유로존을 비롯한 경기 지표를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쪽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통화 긴축이라는 문제가 항상 그 시장의 변동성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호전된다라는 신호가 뒷받침될 경우는 이에 대한 영향력보다는 오히려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이 되겠구나라는 쪽으로 시장이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과 유로존에서 산업생산이 발표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개선되면서 소비가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관련된 산업생산이 조금은 개선될 수 있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정체되었던 미국의 산업생산이 아마 6월에는 0.3% 플러스 반전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유로존이 가장 핫하죠. 5월 지표이긴 하지만 이미 PMI 자체가 미국보다 상향된 이런 실적을 냈기 때문에 저희 쪽 생각으로는 와이어 베이스로는 거의 3%에 육박하는 굉장히 높은 성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감은 아무래도 경기 모멘텀에서 일정 부분 희석시킬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왼쪽 그림 보신 것처럼 물가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신흥국에 대한 수출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점은 부담이긴 하지만 오른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유로존, 미국 산업생산의 동반 개선될 경우에는 글로벌 모멘텀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정 부분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매크로와 관련된 부분 말씀드렸고 이어서 주식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략을 담당하는 이장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아무래도 최근에 미국 증시에 고민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종목에 대한 선택적인 부분에 대한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갖고 있는 고민은 크게 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중 발표된 경제 지표가 상당히 조금 나쁘게 나오면서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죠.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미국 증시의 현재 PER 자체가 18배 정도 수준입니다. IT 버블 국면이 25배였으니까 이 정도를 제외하면 상당히 최고 수준에 머물러 있죠. 가격이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는 부분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로는 지표하고는 좀 다르게 어쨌거나 미국의 연준이 갖고 있는 매파적인 발언들과 그런 성향들 때문에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지 않겠냐, 즉 인상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게 세 번째 정도의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갖고 최근에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게 되면 종목
선택에 대한 대안의 아이디어로 좀 제시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우선 2분기 중에 발표된 지표들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기업을 선택할 때 첫 번째 조건은 아무래도 성장성이 좀 좋은 기업들을 선택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익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야지 좀 가능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쨌거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이런 걸 좀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죠. 즉 PER이라든가 PBR이 전체 업종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기업을 선택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된다는 특성도 갖고 있죠. 세 번째로는 시중에 금리라기보다는 기준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인상이 되게 되면 기업들이 이제부터 투자라든가 이런 걸 진행을 할 때 굉장히 효율성이라는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되죠. 그래서 ROE와 같은 수익성 지표라든가 ROIC와 같은 효율성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좀 평가를 받고 있고 이런 지표들이 높은 기업들을 선택하는 특성이 분명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물론 미국하고 위치가 굉장히 좀 다르죠. 근데 다만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IT와 BIT 기업들의 그 성장률의 차별화가 굉장히 좀 극심한 게 올 한 해의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성장성을 전체로 고민을 하진 않습니다만 일부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불거질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PER 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만 17%라는 코스피의 연간 수익률을 생각하면 글로벌 증시 중에서는 어쨌거나 올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죠. 가격적인 부담을 좀 느낀다라기보다는 좀 합리적인 가격을 이제부터 책정하고 찾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좀 달리 한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진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좀 시중금리가 상승한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기업들이 투자라든가 이런 걸 진행을 할 때 상당히 투자자들은 이제부터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겠죠. 미국하고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해결책의 방안도 앞서 미국이 제시한 방안을 좀 선택할 필요가 있고 전체적으로 성장성이 좋고 흔히 얘기하는 PER이라든가 PBR이 자기 업종 대비 좀 낮고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감안을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라든가 KB금융, LG디스플레이, 롯데케미칼, 현대산업 등이 딱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러한 컨셉에 좀 부합할 수 있는 기업들, 회피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채권 부분의 전략이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권 담당하는 이미선입니다. 지난주에 국내 채권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미국 금리도 2.20 정도에 머물던 미국 10년 금리가 지금 2.40 정도 가까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국고 3년 우리나라 금리도 거의 1.8% 수준 가까이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우리나라 10년 금리도 11bp 한 주간 상승을 해서 2.32%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많이 급등했던 배경들을 보면 일단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원화가 약세로 가면서 이제 국내 채권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FOMC 의사록에서 9월 대체자료표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던 부분, 그리고 20일 의사록에서는 대규모 채권 매입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구를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논의된 것으로 의사록에 나타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통화 정책이 전반적으로 주요국들이 정상화 기조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 속에서 국내 금리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주말에 발표됐던 미국 6월 고용도 시장 예상은 상당히 상회를 해서 22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계속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규 고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저임금일지라도 어쨌든 일자리를 얻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통화정책을 조금씩 그러니까 속도를 빠르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천천히 하면서 정상화를 밟아가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7월 금통위가 있습니다. 이번에 기준금리는 1.25%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 7월에 수정경제 전망을 발표를 하는데요. 7월과 10월에 수정경제 전망이 있고 이번 7월에서는 지난 4월에 2.6으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던 우리나라 성장률을 약 2.8 정도로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시장에서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는 14일에 6월 미국 CPI와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 등이 발표가 되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도
어느 정도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통위 전까지는 국내 채권 금리도 박스권을 유지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미 이제 ECB와 연준이 통화 정책의 정상화의 어떤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금리의 레벨은 저점은 이제 레벨을 높인 상태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이제 고점이 어디까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높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미국 10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0 가까이 올라왔고요. 전반적으로 과거에도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와 미국 10년 금리의 스프레드가 한 100bp 정도에서 유지됐던 걸 생각을 하면 지금의 미국 10년 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1.5로 올해 한 번 더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90% 가까이 선반영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대체살표 축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이제 프라이싱이 되지 않은 상태고 기준금리 한 번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현재 금리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10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미국 10년이 우리나라 금리보다 50bp 정도 그 이상으로 높지 않다고 한다면 보험사들 특히 장기 투자 기관들이 국내 장기채를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됩니다. 이제 환해지 비용을 다 감안했을 때 어떤 비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금리가 아주 빠르게 오르는 상황이 아니고 천천히 올라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가 50bp까지 벌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초장기 쪽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장기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레벨은 올라가겠지만 고점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10년 기준으로는 올해 2.40 정도를 고점 수준으로 고점 수준으로 인식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보다 약 10bp 정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 레벨 가까이 갔을 때는 매수로 접근하는 것도 위험성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반적으로는 통화 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변동성 위험이 상대적으로 이번 주에는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다. 아니면 관전 포인트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는 일정 부분의 자기 기준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우월한, 상대적으로 그래도 매력 있는 상품을 찾아서 따라가는 전략을 취하시는 쪽이 이번 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